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초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한국은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인도태평양 영내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들은 중동상 액화 천연가스 LNG가 아니라 미국산 LNG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sian allies, Japan, Korea, Taiwan, they're doubling down on Qatari gas. I think that's a huge mistake. The Middle East is a very dangerous place. Qatar is sometimes they're an ally, sometimes they're not. They sponsor terrorist regimes like Hamas. It's unreliable. 설리번 의원은 특히 카타르는 중국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만약 중국이 영내 분쟁에 연루돼 카타르에 일본이나 한국, 타이완으로 LNG를 보내면 안 된다고 할 경우 카타르는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타이완이 알래스카산 LNG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한다면 장담하건대 미국 해군 함정의 호의를 받을 것이며 아시아 동맹국과 미국의 LNG 협력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인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항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석유가스 시추 확대와 알래스카산 LNG 생산 확대 내용의 행정명령을 언급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re ready. The president and his team are ready. We need our Asian allies to be ready to not miss this opportunity to deepen security, to deepen trilateral cooperation, to make sure that they have energy security.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에서 미한이 3국의 에너지 탐사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one area where it probably is easier to negotiat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becau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oil and gas. 베라 의원은 이어 한일 공동개발구역 내 에너지 탐사를 위한 3국 협력의 초기 단계를 중국은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이곳에서 에너지 탐사를 시작하는 건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과의 협상이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뤄야 할 주요 사안들이 많은데 특히 미중 경쟁과 무역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일 정상이 논의할 여러 현안들은 한국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2기 정부 출범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미중 경쟁 문제는 분명히 두 정상이 논의할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 방향이 아직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ecause the direction of President Trump's China policy remains a little bit uncertain. On the one hand, he has filled his administration with China hawks, but at the same time, he seems eager to engage with Xi Jinping directly early. And so I'm sure that Prime Minister Ishiba is going to want to have some understanding and insight on how the U.S. is going to be approaching China, because Japan also has its own diplomacy with China that it will want to calibrate and coordinate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도 두 정상은 중국과 관련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만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방위비 분담금에 관대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일본 자체 방위와 동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이유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의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야 할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직접적인 표적이라면서 이시바 총리 역시 강력한 미국의 억제력 제공과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을 사실상 영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필요성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길 원할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 AI 투자 등 일본의 기여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We've also seen under this new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e lauding the fact that the CEO of SoftBank, Masayoshi Son, is committed to investing more in the United States in a critical AI infrastructure. So these are the areas that Ishiba will push for and really want to hammer in. 시오코 국장은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야말로 AI의 심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과 관련해 집중할 부분이라면서 중국이 최근 AI 분야에서 격차를 줄인 것을 감안할 때 이시바 총리는 중국 대응 방안과 함께 반도체와 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첫 전화회담을 갖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통화에서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영내 및 국제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실장은 월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 양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월츠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향후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산 재료로 만든 가발과 손목시계 수출을 크게 늘린 가운데 실제로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 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수출품 상당수가 중국의 하청을 받아 제조하는 물품들인데 그만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라는 걸 의미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현황이 나타나는 중국 해관청서 자료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중국에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3억 4,73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총 153개 품목을 중국의 16개 성에 수출하며 북한이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거래 유형은 상당 부분이 역외 가공으로 기입돼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9,539만 달러, 전체 수출액의 56%에 이릅니다. 북중 간 역외 가공은 북한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으로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해당됩니다. 역외 가공 방식을 이용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도인 2023년까지만 해도 49%, 즉 절반에 못 미쳤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7%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비어있는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국에 손목시계 수출을 크게 늘렸으며 이 거래가 역외 가공 방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에서 머리카락을 대량으로 들여와 가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무역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손목시계는 지난해 1억 3,688만 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손목시계 한 개의 수출액은 단돈 11센트로 시계 제조 강국인 일본의 1달러 47센트나 스위스의 3달러 42센트의 판매액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 북한이 제조한 가발 역시 전체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에서 머리카락 약 1억 6,889만 달러치를 수입했습니다. 이처럼 가발과 손목 시계와 같은 OEM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 유형에서 여괴 가공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사실상 한 국가의 수출품 절반 이상이 OEM 제품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여괴 가공은 미국 제재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생산한 품목이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최대 가발 수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가발 2,620톤을 수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던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올해도 이산 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5일 이산 가족 문제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문에 한국 전쟁 후 많은 한국인들이 언젠가는 북녘 땅에 남겨진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면서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과 함께 지난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만 6천여 명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지낸 가족들과 보다 쉽게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의 재발의를 주도할 것이며 동료들 또 루비오 장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해 3월 미국 국무부가 한인 이산 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국가 등록부 구축 법안을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 의원과 공동 발의했었지만 회견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90일간 해외 원조를 중단한 가운데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미국의 큰 기부 역사를 강조하며 하루빨리 미국 정부의 원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5일 BOA에 유니세프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유니세프 역사를 통틀어 중요하고 관대한 기부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대함 덕분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자금 지원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BOA에 우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자금 지원이 지속돼 무력 분쟁 및 폭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이 중단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중동 가자 지구를 접수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과 영국, 프랑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하며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접수해 현장의 위험한 불발탄과 기타 무기를 제거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한 뒤 경제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구 점령이냐는 질문에는 장기적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 지역은 물론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지역을 인수하고 개발해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 즉 지중해 연안의 고급 휴양지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자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압델 라티프 알카누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입장이 드러났다면서 우리를 몰아내고 대의를 없애라는 이스라엘 극우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가자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을 조국에서 쫓아내겠다는 요구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4일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이주나 영토 병합 등 권리 침해를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5일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평화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5일 현지 방송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도 두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가자 주민들의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항상 팔레스타인에 의한 팔레스타인 통치가 가자지구 전쟁 이후 통치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 등을 저지하는 내용의 최대 압박 정책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4일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하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거부하며 해외에서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내용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서에는 이란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보유 금지, 테러 조직 무력화, 미사일 개발 및 비대칭, 재래식 무기 역량에 대한 대응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추가 제재 부과 등 이란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미국 재무장관이 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압박각서에 서명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실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방문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상황 등을 점검하고 원전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11번째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원자력 안전에 필수적인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중요 부분인 키우스카 변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외부 전력 공급 중단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과정에서 이 시설들이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치 사무총장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을 만나 핵 안전에 대한 IAEA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영상연설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자포리자 원전 안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크라 원전 시설과 기타 기반 시설 현장에서의 IAEA 요원들의 활동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4일 수도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외레브로 소재 리스버그스카 성인교육기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한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5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면서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도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스웨덴 경찰은 총격범의 범행에 이념적 동기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비롯한 스웨덴 내 성인 교육기관에는 현지어를 배우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초교육을 받는 이민자들이 다수 재학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